반갑습니다. 미녀우파 김영윤입니다. 말하고도 되게 부끄러운데요. 어제 토론회가 정말 보고 있자니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토론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말이죠. 그냥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장난, 말잔치 하고 있다. 누가 더 사기꾼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보고요. 그 중간에 이 김문수 후보,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그냥 김문수죠. 사실 김문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냥 맑은 사람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회를 거치면서 많이 다듬어진 듯한 느낌, 그리고 2차 토론회부터 독하게 달린다, 독하게 달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이 네 사람 모두 절박함은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도망치고 싶으나 도망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이 희한한 세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었고, 이준석은 뭐 평가가 필요할까 싶은데 이제 마지막에 좀 자충수를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영국 후보는 1차, 2차까지는 괜찮았는데 3차 토론회에서는 이재명의 도우미 역할을 했구나. 뭔가에 압박이 있었구나.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 주길 바란다. 화이팅. 이걸로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책과 비전, 국민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개인사에 대한 부도덕함을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함으로 토론회가 좀 변질되기도 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28일부터 깜깜이 구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지만 공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 미치고 폴짝폴짝 뛰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10% 이상 차이가 나다가 이 입만 열면 열수록 푹푹푹 줄어서 지금 따라잡았다라는 여론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이 구간을 거친다. 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이 김문수 후보가 이 이재명을 가뿐히 누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뭐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간절하니까요. 대한민국이 뭐 김문수 대 이재명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친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 그리고 개인 방탄을 위해서 나라 하나를 그냥 이참에 독재로 가자 하는 이재명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는 이 김문수 후보, 그 체제와 체제 전쟁 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자유진영의 이 클럽으로 들어가느냐, 이 러시아와 북한, 그 뭐 중국 꼬봉으로 들어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그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뭐 매력을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다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사실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국민들이 대충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였는데 김문수 후보 전체적으로 제일 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뭐 대가리 깨져도 뭐 이재명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빼고는 중도층,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 사고라는 게 되는 사람들은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올시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 탄생 지역이 이제 전라도이신 분들도 이번만큼은 이재명은 못 뽑겠다. 내가 민주당을 단 한 번도 안 뽑은 적이 없는데
2번은 이재명은 못 뽑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탈표가 이제 더더욱 생길 것이다. 3차를 마치고. 여러분들 어제 승이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이제 기호 순으로 가장 잘한 사람을 한번 뽑아주시면 그것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저는 기호 2번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만든 구호가 있는데요. 이찍 1땡 이준사. 이게 뭐냐면 2번 찍으면 1번 이재명이 떨어지고 이준석은 사표다. 그래서 이찍 1땡 이준사. 괜찮지 않습니까? 남은 우리 기간 동안에 본투표, 6월 3일 본투표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 만나시면요. 이찍 1땡 이준사 요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에 좀 촉촉 붙으면 가서도 이찍 2번 찍어야지 1번 땡 이준석은 사표니까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보수 논객이다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는 건 뭔가 안 풀리는 판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뭐 보수 논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과 얼마 전에 뭐 만남을 가졌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도우미 역할로 뭐가 나왔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뒤처지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다? 이재명을 만났다. 이 좌쪽 진영의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좌편된 언론에서 우파의 우군인 사람을 불러서 이 입을 털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좌쪽 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그다음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똥줄이 땡겼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김문수를 내려 앉히려고 이준석을 띄운다라는 거죠. 기가 찹니다. 이 3차 토론회를 마치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의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돌맞지 싶은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논객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끝났고 스스로 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게 이준석하고 닿으면 인생 끝난다. 정치 인생 날아가고 먼 이제 쌓아온 경력도 다 날아간다. 그게 여기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하고 이 인연을 닿아서 괜찮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그래서 국힘은 3자 구도로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10%도 안 되는 대선 후보를 3자 구도로 끼워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예전에 뭐 안철수 대선 주자급으로 항상 이름에 거론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준석 이게 뭐길래 3자 구도로 이 대선 등록할 때부터 이준석을 띄우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준석은 이 제대로 된 오더를 받고 나왔을 것이다. 어떤 판 보수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좌파 뿌락지로 말이죠. 마지막까지 똥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할 때부터 자강론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 김문수 후보가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를 총 물어가지고 한동훈이 지금까지도 씹어 제끼고 있는데 더 이상 씹을 거리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자체적으로 내가 강자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강론이 지난주 말부터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값 튕긴다고 말이죠. 단일화는 없다. 완주할 것이다. 라면서 꼴값을 떨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차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자강론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준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오더를 받고 이 보수 정권의 탄생에 제대로 똥칠을 하겠다. 그런 오더를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 미쳤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1번이냐 2번이냐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실 파악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도 그렇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제 커뮤니티에 수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제 김문수로 단일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56%가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본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잘 버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재명이 퍼센테이지가 43.6%, 김문수 후보가 42.7%, 별 차이 없습니다. 1%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0.9%포인트 차인데요. 이게 3차 토론 전입니다. 3차 토론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3차 토론을 마쳤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나왔죠. 와리바시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후에 이제 깜깜이 구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돌려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전반적으로 세대에서 좀 앞섰고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20대 이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삶을 더 많이 살아보지 않고 이제 생각과 시각이 조금 좁은 나이대에서는 이준석을 좀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충청, 영남, 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이고, 지금 수도권과 호남이다라고 이재명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10%포인트 이상의 차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희망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개인에 대한 뭐 사랑 이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체제 전환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에 대한 그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에 강력하게 응집하는 수치다라는 거죠. 그 응집의 수치가 김문수 후보에게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번 이 조기 대선, 6.3 대선 는 승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트럼프가 이 중요한 시점에 주한미군 4,500명을 다른 데로 순환 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을까? 그리고 이거는 또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정정했을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판이 보수 정권이 탄생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슬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4,500명 이게 그냥 한 개의 여단을 빼겠다 이게 아니라 완벽히 핵심, 그러니까 팥빙수의 팥 같은 거, 팥빵의 팥 같은 거,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응집에 대한 그 포인트를 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 이제 상식이 조금 있고 정보가 조금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의 정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한미동맹 파기와 이 자유진영에서의 이제 벗어남 왕따,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으로 가는구나, 뭐 차베스,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거가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사람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이 아니 옳시다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깜깜이 구간에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응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너무 순수한 입장에서 국민들의 기본 그 상식과 이해 못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냥 대변자 역할을 좀 해준 느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나면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상 대외 활동은 어렵다. 이런 사람이 또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리를 한다라는 거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에서 이 트럼프 만날 수 있냐?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만나겠다. 저는 여기서 이제 완벽히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론된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죠. 지금 배임의 부패방지법 위반에 제3자 뇌물죄, 범죄 은닉에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북 송금 사건도 수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한번 언급하면서 아따 이런 범죄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죠.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당황을 해가지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기소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뻔뻔함을 이 TV 토론회에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요, 승자는 이 김문수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자는 말이죠. 이재명이 아니었습니다. 패자는 이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재명 말이죠. 저는 사실 빠이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20대 대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0.73%포인트 차이로 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대선 불복으로 이 행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계속 발목 잡았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사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을 벌할 수 있는 건 진짜 국민의 힘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말이죠. 진짜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을 벌한다. 그러니까 이직 1땡이다라고 하면 이 이재명은 관타나무 갑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이 최강 빌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하나 사라지게 만들지 못하는 그 법이 지금 법이 아니죠. 이 법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이직 1땡 이준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김문수를 찍으면 이재명 땡 됩니다. 이직 1땡 이준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